안녕하세요. 연구소장 김예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드라마 즐겨 보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사랑해요. 만약 드라마 세계관이 붕괴해서 주인공이 다른 작품에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보는 그 짜릿함, 저와 같이 연구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드라마 세계관 속으로 떠나봅시다. 드라마 연구소에 오신 참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괴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건가요? 슈퍼맨처럼 사람을 구하는 일? 아님 반대로 돈을 쫓아 악인을 도와주는 일? 아마 제 연구소에 오신 분들은 전자일 거라고 믿어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의 유혹에 빠질 순 있겠죠? 하지만 저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면 금방 후회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정의로운 거지가 되고 말죠. 물론 얻는 건 뿌듯함 정도겠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제가 한 생명을 구한 거니까. 마치 경찰이나 소방관이 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경찰이나 소방관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오, 맞네요. 그냥 경찰이나 소방관이 돼서 직접 구하는 방법이. 근데 괴력이 밝혀지면 너무 일이 많아지려나? 그래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뿌듯함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까지 잊지도 않은 괴력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연구할 드라마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괴력을 가져 세상을 구하는 드라마예요. 아마 제목 들으시면 다들 하실 텐데 바로 힘센 여자 도봉순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누굴지 감 오시죠? 잠깐, 본격적인 연구 전에 OST 한 곡 듣고 가요. 김청아의 두근두근. 힘센 여자 도봉순 OST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괴력을 소유한 여자 도봉순입니다. 일명 뽀블리라 불리는 박보영 배우님이 연기하셨어요. 도봉순은 태어날 때부터 괴력을 가진 여자로 귀여운 외모 속에 그렇지 못한 초능력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왜 이 힘을 숨기고 살까요? 힘을 이롭게 쓰지 못하면 병에 걸린다는 가문 대대로 내려져 오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여리여리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니 더욱 숨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의감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능력을 들키면서 이야기는 전개돼요. 어느 날엔 도봉순이 길을 가다 노인과 여자에게 시비를 거는 깡패를 보게 됐어요. 원래는 자신의 괴력을 숨겨야 했지만 이걸 참으면 우리 도봉순이 아니죠. 참지 못하고 깡패를 혼내줍니다. 그리고 봉순이는 경찰서로 가게 돼요. 무려 짝사랑하는 상대가 근무하는 곳으로요. 그를 위해 그렇게 힘을 숨겼는데 이대로 괴력이 밝혀지나 싶을 찰나에 낯선 남자가 경찰서에서 봉순이를 꺼내주죠.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게임회사 사장인 안민혁이었습니다. 과연 왜 꺼내줬을까요? 안민혁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줄 괴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봉순이는 게임 기획자가 되는 게 꿈이라 경호원이 돼달라는 제안을 수락하는데요. 안민혁의 경호원이 된 봉순이는 이후 많은 사건을 휘말리게 되면서 안민혁과의 로맨스가 싹트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안민혁은 박형식 배우님이 연기했답니다. 도봉순에선 아무래도 경호원과 고용주 사이다 보니까 민혁과 봉순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둘의 덩치 차이와 얼굴 합이 정말 레전드였어요. 여기에 서로를 지키려는 것이 더해져 시청자들을 더 설레게 했었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꼭 두 눈으로 감상하길 추천해요. 그럼 이제 봉순이를 다른 세계관으로 보내볼까요? 벌써부터 봉순이를 그리워할 민혁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지만 연구는 해야죠. 너무 냉정했나요? 과연 봉순이가 민혁과 떨어져 어떤 드라마에 충돌하게 될지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봐요. YB의 사일런스. 혹시 노래만 듣고 연구할 드라마 맞추신 분? 좀 어려웠을 텐데 힘센 여자 도봉순과 언뜻 보면 비슷한 모범 택시입니다. 제가 왜 언뜻 보면 비슷하다고 했을까요?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는 것은 같지만 목적이나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도봉순에서는 당장 위협에 빠진 이를 구해준다면 모범 택시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찾아서 대신 가해자들에게 복수해주죠. 물론 모범 택시의 주인공들에겐 괴력이 없지만요. 모범 택시의 주인공들은 모두 택시기사입니다. 실제로 운행하긴 하지만 이게 주목적은 아니죠. 일종의 위장술 같은 거예요. 특히 모범 택시를 운행하는 김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특수부대 중대장이었지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택시기사가 됐죠. 아무래도 전직 군인이다 보니까 힘을 쓰거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활약을 많이 했어요. 거의 괴력과 맞먹는 수준이랄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초능력을 가진 우리 봉순이는 못 이기지 않을까요? 암튼 다시 모범 택시 이야기로 돌아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택시회사 대표인 장성철이 곳곳에 힘들면 연락하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복수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사람이 자살하려고 할 때 발견할 만한 곳에 붙이곤 해요.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이 모범 택시를 이용하는 거겠죠? 피해자가 모범 택시를 타면 가해자에게 복수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복수를 선택한 피해자들을 위해 택시사 직원들은 회사 지하 속으로 모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가해자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사이비에 빠진 백혈병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CCTV를 설치하려는 계획이나 사이비 교주와 친해져서 실체를 까발리려는 계획 등을 세우죠.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거나 피해자를 구출하며 계획을 성공시켜요. 와, 정말 정의로운 택시회사죠. 그럼 이제 만약 도봉순이 이 드라마에 충돌한다면 김도기에게 캐스팅당해 택시를 몰 것인지 노래 한 곡 들으며 생각해봐요. 소녀시대의 믹스터 택시. 김도기가 봉순이를 데려오기 위해선 봉순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김도기는 눈치가 빠르니까 봉순이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걸 단번에 파악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구해잔 피해자 사례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봉순이의 정의감을 건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아마 피해자들을 본 봉순은 택시회사에 취직할 것 같네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겠죠. 이렇게 택시회사에 들어오게 된 봉수는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대리 수술을 하다 멀쩡한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사건 말이죠.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의사 본인은 술을 먹고 있었어요. 게다가 수술 받지 않아도 되는 독거노인들을 수술받게 해 의료기기 사원들에게
수술 연습을 시키기도 하죠. 이런 사람의 별명이 달동네 슈바이처라니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요. 암튼 이 상황에서 봉순이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먼저 대리수술로 인해 경비가 삼엄한 수술실을 계력으로 뚫고 카메라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보관실에서 비리 자료를 찾아야 하니까 이곳 문도 박살내 쉽게 자료를 찾을 것 같고요. 경비가 철저한 탓에 쉽게 뚫지 못했던 곳도 하루 만에 다 뚫어버릴 것 같은 우리 봉순이. 상상만 해도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 김독이었다면 사건에 큰 도움을 준 봉순이를 보며 영원히 택시회사에 남아달라고 애원할 것 같아요. 자존심보다 빨리 피해자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아마 봉순의 괴력을 실제로 본다면 저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봉순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밟히겠죠. 과연 봉순이는 택시를 계속 운행할지 아니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지 고민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연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아무리 제가 드라마를 사랑한다 해도 퇴근은 못 참죠. 지금까지 힘센 여자 도봉순의 도봉순과 모범택시의 드라마 세계관 대충돌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도 마음껏 상상했길 바라며 다음 연구 때 더 흥미로운 드라마를 연구해봐요. 드라마 세계관 대충돌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임주영, 기술의 유태영, 진행의 저 김예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소장 김예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드라마 즐겨보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사랑해요. 만약 드라마 세계관이 붕괴해서 주인공이 다른 작품에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보는 그 짜릿함, 저와 같이 연구해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드라마 세계관 속으로 떠나봅시다. 드라마 연구소에 오신 참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호텔 사장이 되는 상상한 적 있나요? 전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런 뜬금없는 상상을 종종 해요. 최근 인기였던 킹더랜드나 저번에 연구한 상속자들에서도 호텔 상속은 필수 요소였죠. 제가 만약 이런 드라마 속 호텔 사장이 되면 저는 돈도 돈이지만 계속 호텔에 투숙할 거예요. 일반 손님들한테도 서비스가 엄청난데 호텔 사장은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호텔 사장이 되는 상상 해오셨나요? 벌써 호텔 사장이 된 것 같다고요? 평소였다면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할 연구에는 꼭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은 호텔 사장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네?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고요? 그럼 힌트 드릴게요. 첫째, 귀신을 볼 줄 안다. 둘째,
어떤 공격에도 죽지 않는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호텔 델루나의 장만월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델루나 호텔의 사장이죠. 당연히 장만월은 이 호텔을 물려받았다 생각하겠지만 혹시 모르죠. 1000년 전부터 델루나 주인이었을지도? 뭐가 사실인지 호텔 델루나 OST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봐요. 태연의 그대라는 시. 호텔 델루나 OST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델루나 호텔 사장 장만월입니다. 저의 영원한 최애 이지은 배우님이 연기하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많이 돌려봐서 익숙하지만 델루나 호텔을 아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호텔에 대해 먼저 알아봐요. 델루나 호텔은 서울 한복판 낡은 건물에 있어요. 호텔이면 좀 화려해야 하지 않나요? 누군가의 눈엔 화려한 호텔이지만 아쉽게도 저희 눈엔 그저 낡은 건물만 보인답니다. 아니다. 이 호텔을 보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귀신들이 머무는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귀신들 눈에만 화려한 호텔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모습이 궁금하긴 한데 아직은 보고 싶지 않네요. 암튼 델루나 호텔이 어떤 곳인지 감 오시죠? 이 호텔의 주인인 장만월의 고객은 영혼이라는 거. 그렇다고 장만월이 귀신이냐? 이건 아니고요.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영혼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영혼의 억울함을 풀어주죠. 그렇다면 장만월은 왜 델루나를 운영하는 걸까요? 강제로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호텔에서 일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그런지 장만월은 호텔 지배인을 꼭 뒀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배인과 사랑에 빠지며 장만월은 결국 1000년 만에 저승에 가게 되는데요.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드라마 한번 정주행해보세요.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갑자기 귀신을 보게 돼서 장만월에게 호텔 지배인으로 일하자는 제안을 받으면 받으실 건가요? 저는 이왕 귀신 보게 된 거 호텔 운영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때론 익숙하지 않아 많이 놀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능력 좋은 장만월이 옆에 있으니까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장만월이 가진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염력을 써서 악령을 소멸하거나 어지간한 원기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고요. 과연 이 능력 좋은 장만월이 어떤 드라마에 충돌하게 될지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봐요. 윤미래의 터치러브. 혹시 노래만 듣고 충돌할 드라마 맞추신 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자동으로 이 드라마가 생각나요. 바로 주군의 태양입니다. 귀신을 보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태공실과 태공실이 자기 몸을 만지면 주변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진 주중원의 사랑 이야기예요. 태공실은 평소에 귀신의 형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봐서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중원을 만났을 때 이 남자다 싶었겠죠. 어떻게든 주중원 곁에 있으려고 그의 백화점에서 청소 업무를 했어요. 솔직히 현실에서 백화점 사장과 청소원이 얼마나 자주 마주칠 수 있을까 싶지만 드라마잖아요. 엄청 자주 마주치더라고요. 암튼 주중원 눈에 든 태공실은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 말해요. 귀신부터 시작해 그쪽 몸에 닿으면 없어진다는 것까지요. 그러자 주중원은 태공실을 이용해 죽은 전 여친이 가져간 100억짜리 목걸이를 되찾으려 하죠. 그래서 이들은 붙어 다니게 되었고 태공실에게 보이는 여러 귀신의 원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호텔 델루나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장만월과 구찬성도 귀신들의 원한을 풀어주다가
결국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주중원은 백화점 사장이고 장만월은 호텔 사장인 점도요. 물론 주중원은 귀신을 볼 수 없지만요. 근데 주중원은 처음에는 좀 의도가 불순하다 해야 하나요? 처음엔 오직 100억짜리 목걸이를 찾으려 태공실을 이용하려 든 거잖아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해도 중간중간 위험에 빠진 그녀를 많이 구해줬지만요. 귀신이 붙은 구두를 주워 쫓기고 있었을 때 도와달라는 태공실의 부름에 결국 안아줬었죠. 그리고 구두 사장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태공실이 많이 다칠 뻔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태공실에게 많은 도움이 됐죠. 이 점도 장만월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장만월도 자기 능력을 이용해 구찬성을 많이 구했으니까요. 그럼 만약 장만월이 이 드라마에 충돌해 주중원보다 먼저 태공실을 구한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노래 한 곡 들으며 생각해보아요. 여자아이들의 체인지. 머리도 식혔으니 다시 연구 시작해볼까요? 만약 태공실이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려 혼자 위험한 장소로 가는 걸 장만월과 주중원이 동시에 목격했다고 가정해보죠. 사랑의 힘이냐, 물리적인 힘이냐? 과연 장만월은 주중원보다 먼저 태공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한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게 될지 상상해봅시다. 뺑소니를 당해 죽게 된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뺑소니범 카센터에 들어가게 된 태공실. 하지만 범인에게 들켜 갇히게 되고 사고 차량에 태워져 뺑소니범으로 몰릴 뻔했어요. 이때 주중원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빠져나오려다가 범인에게 들키게 되고 태공실을 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싸다가 주중원의 영혼이 나타나 그녀에게 고백한 후 사라져요. 그 후로 깨어난 주중원은 한동안 태공실을 기억 못하다가 어느 순간 기억을 되찾게 되지만 태공실은 그를 더 이상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피해 다니죠. 그리고 1년 후 우연히 둘은 만나게 되고 사랑을 고백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만약 이 상황에서 장만월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장만월은 태공실이 본 아기 귀신을 찾아 태공실이 어디 있는지부터 아주 빠르게 찾을 것 같아요. 아마 주중원보다 더 일찍 찾았겠죠? 카센터에 도착한 장만월은 염력을 이용해 문을 부수고 범인을 단번에 잡을 거예요. 주중원은 범인에게 당했지만요. 뒤늦게 온 주중원은 그저 장만월에게 고마워할 것 같네요. 이미 태공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존심보다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태공실을 구한 장만월은 주중원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게 되고 태공실과 주중원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히려 태공실이 장만월을 따라 델루나로 도망갈지도 있죠. 제가 만약 태공실이었다면 장만월을 절대 안 놔줄 것 같아요. 혹시 델루나로 돌아가진 않을까 매일매일 만날 거예요. 귀신 보는 게 어디 흔한가요? 가뜩이나 귀신 무서워하는데 주중원이 없을 때 물리쳐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아님 구찬성을 데리고 와 장만월이 제 곁에 머물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과연 장만월은 델루나 호텔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지 아님 태공실 곁에 있을지 상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연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
아무리 제가 드라마를 사랑한다 해도 퇴근은 못 참죠. 지금까지 호텔 델루나의 장만월과 죽은의 태양의 드라마 세계관 대충돌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도 마음껏 상상했길 바라며 다음 연구 때 더 흥미로운 드라마를 연구해봐요. 드라마 세계관 대충돌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임주영, 기술의 유태영, 진행의 저 김예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소장 김예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드라마 즐겨보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사랑해요. 만약 드라마 세계관이 붕괴해서 주인공이 다른 작품에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보는 그 짜릿함, 저와 같이 연구해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드라마 세계관 속으로 떠나봅시다. 드라마 연구소에 오신 참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말을 저에게 세뇌해요. 뭔가 안정된다 해야 하나? 사실 전 새로운 드라마 볼 때 빼고는 처음 하는 모든 일에 많이 긴장하거든요. 걱정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나도 지금 그 시기인 거다라고 외친답니다. 하지만 이 세뇌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전 다른 사람한테 욕먹었을 때 특히 그래요. 못하면 혼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속으론 속상하죠. 특히나 저는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속상함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좌절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만날 드라마 속 주인공도 이런 시련들이 많이 찾아와요. 하지만 특유의 침착함으로 위기를 잘 모면하곤 하죠. 누군지 모르시겠죠? 힌트 하나 드리자면 현실주의 오피스물 주인공이라는 거? 잘 모르겠다면 오늘 충돌할 드라마 OST 한 곡 듣고 와서 함께 알아봐요. 한희정의 내일. 무슨 드라마 주인공인지 알 것 같은 분. 맞아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미생의 장그래입니다. 임시완 배우님이 연기하셨죠? 장그래는 어릴 때부터 프로 바둑 기사가 되기 위해 바둑에만 매진한 인물인데요. 결국 실패하고 한 회사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 회사에 들어간 루트가 문제가 됐는데요. 바로 낙하산으로 들어갔던 사실. 그렇다고 장그래 집안이 빵빵하냐? 이건 또 아니에요. 바둑하던 시절 자기 후원자분의 소개로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이 동기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장그래는 왕따를 당하게 돼요. 별다른 스펙도 없이 인턴에 합격했다는 이유죠. 그도 그럴 것이 장그래가 일하게 된 회사는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회사라 다들 외국어 하나쯤은 기본으로 장착했거든요. 하지만 장그래는 영어조차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주변 사람들과는 많이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장그래는 좌절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 결과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 이 회사에 더 머물 수 있게 됐고요. 솔직히 다른 입사 동기들은 다 정규직 되고 자신만 고졸이란 이유로 계약직이 됐기 때문에
좀 억울할 법도 한데요. 장그래는 그래도 여전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그래가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팀원들 같아요. 특히 같은 팀 오 차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다른 팀 보면 차장 이상급이 성희롱 한다던가 정치질을 해 회사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 차장님은 오직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장그래에게는 더 좋은 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은 엄청 많았지만요. 후에 모종의 사건으로 오 차장님이 이 회사를 나가 다른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이때 장그래가 따라 들어갈 만큼 잘 맞았죠. 결국 장그래는 꿈에 그리던 정규직이 되어 완생에 가까워집니다. 오직 끈기 하나로 이뤄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과연 끈기의 아이콘 장그래가 어떤 드라마에 충돌하게 될지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봐요. 딘딘의 머스트 비더머니. 혹시 노래만 듣고 충돌할 드라마 맞추신 분? 너무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를 들으면 바로 이 드라마가 생각나요. 드라마 김과장 맞습니다. 김과장은 미생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의 오피스 드라마로 코믹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주인공인 김성윤 과장이 소위 말해 삥땅을 치러 대기업 경리팀에 입사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삥땅을 치기 위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알아보던 중 김 과장은 회사의 거대한 비리를 알게 돼요. 솔직히 스펙 하나 없는 김 과장을 경력직으로 앉힌 것부터 말이 안 되긴 하죠. 암튼 김 과장은 이 거대한 비리를 파헤쳐 회사를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목적을 잃고 말이죠. 그래도 김 과장은 좀 똘끼가 있긴 하지만 능력이 있어 결국 회장의 비리를 파헤칩니다. 회장은 결국 구속되고 말죠. 제가 김 과장이 똘끼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권력에 지지 않는 당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회사의 내부 비리들을 파헤치고 다님을 알게 된 이사는 그를 내쫓기 위해 복도로 책상을 옮겨두는데요. 솔직히 저였으면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당한 거니 당장 그만뒀을 텐데. 여기서 물러날 김 과장이 아니죠. 게임기부터 조교기까지 아예 그 자리에서 살림을 차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기존세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 과장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요. 예를 들어 회장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같이 회사 비리를 파헤치는 것 같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김 과장은 한다고요. 이게 또 기가 막히죠. 상상도 못한 인물들과 손을 잡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카페 직원이나 청소부 아주머니를 이용해 여러 정보를 얻는 거죠. 아무래도 이분들은 의심을 덜 받다 보니까 더 수월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이걸 보면 김 과장은 정말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항상 일을 처리했지만요. 과연 요령없이 일만 하던 오 차장님 밑에서 일만 한 장그래가 이 드라마로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연구해봐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머리도 식혔으니 다시 연구 시작해볼까요? 만약 장그래가 김 과장 밑으로 들어가 김 과장을 따라 회사의 비리를 밝혀낼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일만 할 것인지 장그래로 인해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지 상상해봅시다.
김 과장이 있는 회사의 격리팀으로 들어오게 된 장그래. 거기서 오 차장님과는 사뭇 다른 김 과장을 목격합니다. 충격도 잠시 일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물어보는 장그래에게 김 과장은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면 된다고 말합니다. 입사 첫날부터 비리를 파헤치다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장그래는 아마 그를 무시하고 꾸역꾸역 다른 일을 찾아서 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경력 없는 장그래다 보니까 상사 없이 혼자 일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팀원들과 뜻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에 못 이겨서 말이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장그래답게 아마 열심히 자료조사도 하고 잠복도 하며 김 과장에게 도움이 돼줄 것 같습니다. 장그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장그래 덕분에 더 빨리 비리를 밝혀낼 수도 있겠네요. 김 과장이 처음 임원들 앞에서 회장의 비리를 밝혀냈을 때 부당한 지정업체 선정으로 부당 해고를 당한 사람과 계열사 회사 회계부장을 증인으로 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임원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해 아무도 김 과장을 신뢰하지 않게 된 거죠. 만약 이 상황에 장그래가 있었다면 무조건 그 두 사람에게 매달려서 다시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김 과장이었다면 사실 장그래에게는 일을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뭔가 믿음직스럽진 못할 것 같아서요. 신입이기도 하고 아직 회계 일은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혼자 나설 순 없으니까 뭐라도 시켰으려나? 뭐라도 시켜보고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월급 루팡이나 하면서 회사 다니라고 할 것 같아요. 회사 비리를 밝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장그래 하나만을 위해 회계 일을 알려줄 순 없잖아요. 너무 매정한가요? 그래도 장그래는 묵묵히 버틸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면 장그래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 하겠죠? 아닌가? 어쩌면 김 과장의 매력에 빠져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과연 장그래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상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연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임시완 조연아의 째깍째깍. 아무리 제가 드라마를 사랑한다 해도 퇴근은 못 참죠. 지금까지 미생의 장그래와 김 과장의 드라마 세계관 대충돌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도 마음껏 상상했길 바라며 다음 연구 때 더 흥미로운 드라마를 연구해봐요. 드라마 세계관 대충돌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임주영, 기술의 유태영, 진행의 저 김예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소장 김예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드라마 즐겨보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사랑해요. 만약 드라마 세계관이 붕괴해서 주인공이 다른 작품에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보는 그 짜릿함, 저와 같이 연구해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드라마 세계관 속으로 떠나봅시다. 드라마 연구소에 오신 참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농담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분이 나빠질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완전 MBTI T형 인간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농담 구분 못하고 기분 나빠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상대방한테 한 소리 듣는 건 덤이고요. 그럴 때마다 전 만약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같은 상상에 빠지곤 한답니다. 농담을 구분하는데 이만한 게 없죠. 완전 F형 인간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듣고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 마음 소리도 듣다 보면 지겨워져서 그냥 무시하려나요? 어려워요. 근데 이건 오늘 만나볼 주인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졌거든요. 전 솔직히 이런 능력이 생기면 마냥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가요? 사람들의 수많은 거짓말과 가식들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가끔 거짓말 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도요. 이런 걸 매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지겨울 것 같긴 한데. 아휴, 전 속마음을 읽어도 모르는 척 할래요. 하지만 대상이 범죄자라면 이 능력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범죄를 저질렀는지 않았는지 본인은 아니까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이 능력을 범인 잡는 데 이용하는데요. 과연 누구일지 만나보기 전에 오늘 충돌할 드라마와 관련한 곡 듣고 와서 함께 알아봐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노래만 들어도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겠죠? 바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목들에서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아직 고등학생인 박수아입니다. 이종석 배우님이 연기하셨어요. 박수아는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를 이용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싶지만 아직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정의로운 사람이라 믿는 장혜성을 찾아가요. 심지어 그녀의 직업은 국선 전담 변호사. 하지만 곧 실망하고 맙니다. 그녀는 불의를 보고도 꾹 참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래도 수아는 그녀와 붙어 다니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인 민중국에게서 혜성을 보호하려고 애쓰죠. 사실 혜성이 과거 살인사건의 목격자거든요. 그래서 민중국은 혜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마침 수아가 읽은 거죠. 하지만 민중국은 혜성을 죽이기 전 그녀의 어머니를 먼저 살해하고 그녀의 동료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녀와 동료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말이죠. 와, 정말 어마무시한 악마 아닌가요? 결국 민중국은 풀려나게 되고 수아는 다음 타깃이 혜성일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민중국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과연 수아는 민중국을 죽였을까요? 수아는 민중국을 죽이려고 정말 코앞까지 다가가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찌르려던 순간에 혜성이 나타나 대신 맞았거든요. 민중국을 죽이게 되면 너도 똑같은 살인자가 되는 거라면서 말이죠. 결국 혜성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수아는 행방이 묘연해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중국의 왼손이 발견되고 수아가 그를 죽인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실 민중국이 스스로 자기 손을 절단하고 수아가 자신을 죽인 것처럼 꾸민 건데 말이죠. 더군다나 수아는 이 과정에서 기억을 잃게 돼서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돼요. 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혜성이 수아의 억울함을 밝혀내요. 그리고 민중국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와,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어떻게 자기 손을 절단해 강에 빠뜨리고 수아를 자신을 죽인 범인으로 몰 생각을 하지 싶었어요. 진짜 충격 그 자체였다니까요. 수아의 끈기 덕에 민중국을 잡았지만요. 이렇게 보면 수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혜성에게 다시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도 그렇고 민중국을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그렇고요. 과연 이렇게 정의로운 박수아가 어떤 드라마에 충돌하게 될지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봐요. 김나영의 미로. 혹시 어떤 드라마 OST였는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바로 당신이 잠든 사이에입니다. 당잠사는 누군가에게 닥칠 불행한 사고를 꿈으로 미리 볼 수 있는 3명의 인물이 주인공인 드라마인데요. 이 과정에서 그 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범죄를 밝혀내기도 해요. 예지몽을 꾸는 인물은 기자인 남홍주, 검사인 정재찬, 경찰인 한우탁입니다. 각각 배수지, 이종석, 정혜인 배우님이 연기했어요. 오, 여기서도 이종석 배우는 초능력이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세 인물은 어떻게 하다가 예지몽을 꾸게 된 걸까요? 먼저 기자인 남홍주는 어릴 적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죽는다는 사실 또한 예지몽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홍주는 이를 바꿀 수 없었고 예지몽을 꾸더라도 현실 도피할 생각만 하게 돼요. 뭐 어차피 못 바꾼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예지몽을 꾸는 정재찬을 만나고 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정재찬은 이제껏 미래를 바꾸면서 살아왔거든요. 재찬은 처음부터 예지몽을 꾸진 않았어요. 어릴 적 우탁을 구해주고 우탁이 고마움을 느꼈을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된 거랍니다. 홍주는 어릴 적에 재찬을 구해줬기에 우탁은 홍주를 도와줬기에 이렇게 모두 예지몽을 꾸게 된 거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남인데 서로 엮여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와, 어쩜 각자 직업도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진 걸까요? 이쯤 되면 운명이라 해도 믿겠는데요? 사실 홍주는 악질 변호사 이유범 때문에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지만 재찬이 이 꿈을 꾸게 되고 도움을 줘 살게 됩니다. 우탁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로 인해 셋은 어릴 적 한 번 본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자신들이 꾼 꿈을 조합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막게 돼요. 이 과정에서 죽을 뻔도 하지만요. 그래도 진범을 잡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솔직히 전 예지몽을 꾼다 해도 무서워서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박수아가 이들과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연구해봐요. 윤하의 예지몽. 머리도 식혔으니까 다시 연구 시작해볼게요. 만약 박수아가 정재찬을 만난다면 같이 사건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 자기 세계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박수아로 인해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지 상상해봅시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을 보게 된 박수아. 그의 정체는 정재찬이었습니다. 정재찬의 눈을 바라본 순간 박수아는 그의 생각을 읽었죠. 현재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잘 안 풀려 힘들다는 생각이요. 이 생각을 읽은 박수아는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줘야겠다 생각할 거예요. 제가 아는 박수아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정재찬에게 찾아간 박수아는 자기 능력을 그에게 말합니다. 정재찬은 처음엔 이상한 애 취급을 하겠죠. 하지만 박수아가 자기 생각을 모두 읽는 걸 보고 그를 믿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생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죽인 살인자가 홍주를 죽이는 예지몽을 꿨는데 이를 막기 위해 도움을 청하겠죠. 꿈에서 그 범인이 무죄로 풀려나 자기 기사를 내보낸 홍주를 죽인 거였거든요. 하지만 박수아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범인을 치조할 때 그의 눈을 바라봐 속마음을 읽고 증거가 있는 곳을 알아낼 거예요. 예를 들어 청산가리가 있는 위치 같은 거요. 그래서 살인자는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이를 계기로 제 차는 완전히 수아를 믿고 계속 옆에 두고 싶어 하겠죠. 제가 만약 정재찬이고 박수아의 능력을 알았다면 절대 수아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지몽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수아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지몽은 단지 결과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증거물의 위치나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수아를 설득해 같이 많은 사건을 해결하도록 만들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면 좋잖아요. 과연 박수아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님 정재찬과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상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연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15B의 이젠 안녕. 오늘 진행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박수아와 당신이 잠든 사이에의 드라마 세계관 대충돌 연구 어떠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마음껏 상상했길 바라며 드라마 연구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하려 해요. 드라마 세계관 연구가 오늘 끝으로 종료된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짧아 아쉽다고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만약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생기면 또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드라마 세계관 대충돌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빠짐없이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임주영, 기술의 유태영, 진행의 저 김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